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큰 추세로 봤을 때 15,500에서 31,000까지 A파, 31,000에서 24,800까지 B파, 그리고 지금 현재 하얀색 C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 C파의 첫 파동은 1, 2에 3, 4, 5 이렇게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카운팅을 했고요. 마지막 5파동을 ABC로 해석을 해서 엔딩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A, B, C, D, E 이렇게 엔딩 파동이 끝난 걸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파동이 끝났으니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작은 봉으로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방금 급락을 했어요. 이 급락을 하기 전에 저는 파동의 끝을 여기로 봤었습니다. 여기를 A, B, C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 파동의 끝 부분이 엔딩 추세선의 하단이랑 정확히 동일하니까 보통 엔딩이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A, B, C, D, E 하고 하락을 하는데 여기 엔딩 매물대 하단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보니 여기가 파동의 끝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틀렸죠. 지금 방금 급락을 했습니다. 한 파동이 더 내려왔어요. 지울게요. 그래서 그 당시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뭐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동을 A, B, C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1시간 봉으로 보면 그 당시 차트가 한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지난번 영상을 봤을 때 비트 분석을 할 때 이더를 좀 참고를 했었는데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이더가 여기였거든요. 그 당시 저는 이더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1시간 봉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를 살짝 치우고 여기 이 빨간 봉이랑 이 빨간 봉을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내려오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컨펌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있었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A, B, C, D, E 해서 여기가 엔딩의 끝파동인지 혹은 지금 현재처럼 A, B, C, D, E 한 파동이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파동의 끝부분이 다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이 다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이 자리는 매력적인 롱자리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올랐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뒤에 차트가 나와서 위에 하얀 추세선을 제가 그었지만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 알았죠. 여하튼 1시간 봉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는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갔다가 이쯤에서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이유가 지금 뭐 한 파동 더 떨어졌지만 여기서
여기가 저점인지 한 파동이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파동 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롱 포지션 들어갔던 거를 짧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이 쭉 올랐는데 이때가 새벽이거든요. 보면 한 4시, 5시 정도 됐어요. 새벽. 이때 알람을 걸어놨었는데 여기 가격을 올리면 알람을 걸어놨었는데 알람이 울려서 깼습니다. 차트를 보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1시간 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나는 거를 보고 여기서 이더 숏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이더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서 든 생각은 이게 이 파동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더 저점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파동,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의 되돌림 0.5를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숏 물량은 여기서 반익절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려가는 거를 들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전량 정리를 했어요. 혹시나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서 롱, 짧게 익절, 그리고 여기서 숏, 여기서 익절 이렇게만 했어요.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보다 이더를 먼저 볼게요. 왜냐면 비트는 지금 조금 헷갈려서 이더 먼저 보겠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엔딩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파동이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초록 추세선 큰봉으로 볼게요.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이더를 익스펜딩이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초록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급락을 했는데 뚫리는 거를 보고 이게 지지가 안 나오나 보다 하고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봉으로 보면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손절 라인은 끝쪽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엔딩이 끝이 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엔딩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엔딩이 끝이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한 0.5 정도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382 라인이 이 하얀 추세선이랑 겹치는데 한 이쯤에서는 반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익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파동이 완성됐으니 여기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고요. 비트가 조금 헷갈려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관점대로 어느 정도 흘러갔는데 비트는 틀렸습니다. 저점을 한 번 더 내렸어요. 비트는 조금 깔끔한 차트로 볼게요. 코인베이스로 잠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이더의 1시간 본 히든 상승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나면서 올라갔던 자리가 비트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황 추세선으로 익스펜딩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 헷갈려요. 비트는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기준으로 고점만 보시면 되는데 증가했고 여기는 거의 비슷해요.
굳이 이제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면 여기 거래량이 살짝 작습니다. 정말 살짝 작아요. 근데 큰 추세로 보면 어느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애매합니다. 거래량은 애매해요. 추세선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추세선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거 보니 익스펜딩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거래량이 조금 애매합니다. 카운팅도 헷갈려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카운팅도 헷갈립니다. 만약 이렇게 익스펜딩을 봐야 되면 이렇게 익스펜딩을 본다면 그러니까 A, B, C, D, E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익스펜딩을 보게 된다면 사실 여기 이제 첫 파동이 ABC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A로 봐야 될지 도 헷갈려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부 카운팅 자체가 다 헷갈립니다. 지금 비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익스펜딩이 맞다면 세부 카운팅이 헷갈리더라도 1, 2에 3, 4, 5 마지막 5파동이 ABC로 내려왔고 ABC A, ABC B, ABC C, ABC D, ABC E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앞파동도 15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애매해요. 여기 보시면 얘도 엄밀히 말하면 그냥 ABC로 내려왔거든요.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네, ABC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A, B, C, D, E 이렇게 수렴으로 보일 수도 있고 A, B에 A, B, C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A, B에 A, B에 A, B, C 이렇게 보면 이제 C파가 임펄스로 나왔고 1, 2에 3, 4, 5인데 마지막 파동 ABC로 해석해서 엔딩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나게 되는 거겠죠. 세부 카운팅이 헷갈려요. 비트는 저는 사실 이제 여기가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엔딩 매물대 하단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하튼 세부 카운팅이 헷갈리긴 하지만 비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동이 끝난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 부분이 정확히 29,000입니다. 29K예요. 꽤나 상징적인 가격이죠. 그리고 전체 파동의 되돌림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긴데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전체 파동의 거의 618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살짝 아래인데 바이낸스 한번 볼게요. 거의 정확히 618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4시간 봉으로 잠깐 봅시다.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그죠. 거의 정확히 618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세부 카운팅은 헷갈리지만 비트 같은 경우에 세부 카운팅은 헷갈리지만 익스펜딩으로 끝난 것 같고 29K에서 반등이 나왔고 618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으며 이더 차트를 참고했을 때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엔딩이 명확하니까 여기서 한 파동이 이번에는 진짜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도 한 파동이 끝났으니 이제 지울게요. 다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A 다시 0.5 정도 B, C 뭐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0.5 부분이 이 주황색 추세선이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 비트는 헷갈리지만 이더를 참고했을 때 비트는 익스펜딩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한 파동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더가 좀 더 이제 차트가 쉬워 보여서 이더 뭐 롱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비트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면 뭐 이만큼 익절을 하게 된다면 뭐 한 382까지는 최소한 오를 테니까 뭐 0.5까지 오른다면 한 1대3 정도 돼 보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트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트보다는 이더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손해를 본다면 이만큼 익절을 하게 된다면 382까지만 해도 거의 1대3 이상이니까 조금 많이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분석은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채널 커뮤니티 그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카카오톡 사칭 내용이었어요. 사칭. 누군가 이제 제 비트 차트 이름으로 사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사칭을 하고 있었냐면 1대1 무료 상담, 뭐 고급 정보 제공, 뭐 그리고 뭐 개인 종목 추천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추천이 70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이제 이 글을 제가 주말에 확인을 했고요. 바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신고를 넣었어요. 신고를 넣어서 방금 답장이 왔거든요. 채널은 삭제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에서 연락이 왔는데 채널은 삭제 조치를 했대요. 근데 이제 게시글이 있어요. 게시글. 카카오 뷰 게시글인데 한 6개인가? 6개에서 한 8개? 한 6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6개가 있는데 이 글들은 제 영상만 이제 링크를 달아놓고 거기 이제 이렇게 무료 상담, 정보 제공, 종목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 게시글은 삭제를 할 수가 없대요. 이 게시글은 삭제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은 아마 보일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닌 누군가가 사칭을 한 거니까 그런 글들은 무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은 삭제가 되는데 뭐 게시글은 삭제가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었는데 기준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이런 비트 차트 이름으로 누군가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면 걸으시길 바랄게요. 걸으세요.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이제 70분이나 그거 이제 친구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 뜨자마자 아침에 바로 신고 조치를 넣었고요. 다행히 대응을 빨리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사례가 있을까봐 이런 사례가 있을까봐 제가 조금 자세하게 글을 써서 신고를 해서 그런지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세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먼저 해주세요. 제 영상을 보실 때도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의 이제 신뢰성이 있을 텐데, 제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심을 하세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제 채널에 영상이 한 66개 정도 있어요. 60몇 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그냥 자기 관점이랑 비교를 해보고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나머지 영상도, 과거 영상도 보셔서 제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영상을 봤을 때 제 관점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혹은 완전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여하튼 누군가 무료로 뭘 해준다 라고 하면 항상 의심을 하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떨어지고 있네요. 잠시만요. 시간봉으로 볼게요. 리더 잠깐 봅시다. 이제 엔딩이 나올 때 여기 이제 끝부분, A 부분, C 부분, 여기 E 부분 잠깐 지울게요.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그래서 엔딩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헷갈립니다. 세부 카운팅, 카운팅이 헷갈려요. 하지만 이더 차트를 참고했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잘 맞진 않지만 이 주황색 추세선을 봤을 때는 익스펜딩이 나온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 29K, 상징적인 가격인 29K가 어느 정도 한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되돌림의 사이즈는 한 0.5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0.5 부분에 이 주황 추세선이 있으니 이 주황 추세선 상단에서 장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파동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임펄스 파동인지 ABC 파동인지 잘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다시 떨어질지 재차 하락을 할지, 잠시만요. 여기서 재차 하락을 할지 아니면 올라갈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파동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엔딩이 나온 것 같고요. 꽤나 깔끔하게 파동 카운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0.5 정도로 보고 있고요. 0.5는 가격으로 따지면 한 1930 정도 되겠죠. 1930이면 꽤나 상징적인 가격입니다. 저항을 받았고 여기 매물대가 쌓여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쌓여있고 여기도 살짝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1930이면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하얀 추세선을 바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 적당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얀 추세선을 부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도 전체 파동으로 보면 아마 저기가 0.5 정도 될 텐데 잠시만요. 그죠? 거의 0.5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충분히 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 기억에 4시간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왔는데 4시간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아마 과매도 부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노란 추세선에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노란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4시간봉 상승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큰 상승이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